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이번에는 고조선에 이어서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의 영역은 사실 확실한 기록은 없어서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에 걸쳐서 고조선의 영역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두 유적과 유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적혀 있는, 우리 저 책에도 있을 거예요. 책 교과서 11페이지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인돌, 탁자식, 굉장히 좀 높은 식으로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청동기로 만든 검인 비파형 동검이 분포된 지역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비파형 동검과 이런 고인돌은 당시 우리나라 민족들의 특성을 반영한 유적과 유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말 그대로 비파라고 하는 중국에 악기가 있어요. 기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검이라서 뭐 이렇게 쫙 빠진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죠. 이런 게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인데, 요거는 아마 강화도에 있는 큰 고인돌일 겁니다. 그럼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물론 뭐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이런 부여, 구구려, 옥조, 동해, 삼한, 마한, 진안, 변항이라고 삼한, 이 지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바뀌는데, 이 자연환경에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임계에 있잖아요. 임계에 사는 여러분들하고 쌤이 사는 강릉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도 이럴 텐데, 뭐 정보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옛날 이때는 더욱더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만약 기억 못 하시겠다면 잠시 영상을 끊으시고 위치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교과서 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여는 만주라는 비교적 추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논농사도 논농사지만 밭농사 위주의 농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고 목축이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주 숭화강 평야시대에서 성장을 했는데, 1세기경에 왕권이 비교적 발달이 해서 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왕권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까 목축이 이루어졌다는 것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 주변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이 가들이 뭐 그 아닙니다. 가들이 사출도를 관장하게 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내 지역으로 부족장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장이라기보다는 군장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군장들의 명칭이 가축의 명칭을 땄어요.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형구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왕과 여러 부족들의 명명이 형성이 됐습니다. 왕이 힘이 가장 강하긴 개별적으로 보면 가장 강하긴 하지만 부족들의 힘을 합친 것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런 연맹왕국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조동해로 가보겠습니다. 옥조동해도 12페이지 지도로 보시면 나와 있지만 동해안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현재로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 지역 나와 있네요. 함경도에는 옥저, 강원도에는 동해, 이런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은 왕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군장의 이름인 읍군과 삼노 등이 이런 부족들을 통치했답니다. 옥저와 동해가 왕국을 이룰 수 없었다는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고구려와 관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현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삼한 지역입니다. 이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한이 있다고 해서 삼한이라고 불리는데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나 옥조 동해보다는 좀 더 논농사가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성립이 됐는데 이 지역도 역시 군장들이 다스렸습니다. 특히 이름이 신지, 누구야? 저 코요테 신지 말고 읍차 등이 소국들, 여러 소국들을 다스려 수십 개의 소국들이 있었어요. 이 소국들을 다스렸는데 이 군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소도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군장과 천군이 딱 나눠져 있고 기록을 보면 도둑놈이 이 소도에 몰래 들어갔는데 군장이 거느리는 이런 병사들이 여기에 침범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걸 봤을 때는 청동기 시대 때는 특히 당군왕건 이름 봤을 때는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이때부터는 재정이 분리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각각 그 소국들이 국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어떤 소국은 굉장히 힘이 센 소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국은 힘이 약한 소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우월한 소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마흔에는 백제, 진안 지역에서는 신라, 변안 지역에서는 가야 연맹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지역들은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안도 연맹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죠. 부여, 옥조동의 마흔 진안 변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고구려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이미 부여와 옥조동해 그리고 삼안 있을 때부터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고구려는 주몽설화를 잘 보시면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해 옵니다. 탈출해 옵니다. 근데 탈출해 온 지역이 현재 압록강 유역 지역인데요. 이 압록강 유역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토착민과 결합을 합니다. 주몽으로 대표되는 부여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게 되면서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고구려 졸본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국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여에서 살출도라고 해서 4명의 군장이 있었던 것처럼 오부라는 5개의 군장이 존재했습니다. 5 부족이 토대로 해서 왕과 각 가들이 죄송합니다.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왕과 각 가들이 사자와 조의, 선인 등의 관리들을 거느렸습니다. 아직 고구려 초반에는 왕뿐만 아니라 각 군장들이 자신들의 관리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이란 얘기죠.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고 왕과 부족들이 연합해 있지만 각각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백제입니다. 자,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설화를 좀 더 이어서 보시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 중에 2명이 나오는데요. 온조와 비류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설화를 또 보시면 고주몽이 부여에서 낳았던 아들인 유리가 넘어오게 되면서 얘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 고구려에서 남아한 세력이 한강 유역 토착 세력과 또 연합합니다. 항상 이래요. 이주민과 원래 있었던 지역 사람들이 결합을 하면서 나라가 또 만들어지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고구려 백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합해서 성립이 되고 특히 온조를 중심으로 한 하남 위례성, 요즘 말로 하면 한강 유역에 있는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에 있었던 하남 위례성을 중심으로 마한소국 등을 병합하면서 제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안에서도 마한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조금씩 야금야금 정복을 하면서 백제가 성장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경주 일대의 육부연맹을 토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박혁것의 설화를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금의 경주인 서라볼에 6개의 마을의 촌장들이 나와서 왕을 누굴 세울지 의논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그 촌장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내용 자체가 이 육부연맹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안에서도 이 경주 지역은 진안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경주에 출발했던 신라가 백제처럼 진안의 소국을 복속하게 되면서 좀 더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왕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4세기 전반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돌아가면서 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은 통치 방식이 좀 어느 부분이 비슷했는데요. 공통점을 한번 끌어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했구나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가들,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장, 촌장 이런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들이 경상도에서 했으면 굉장히 웃겼을 때 가가 자치적으로 부를 운영했습니다. 마을을, 세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굉장한 중요한 일들은 왕과 그리고 이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세력끼리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국가 중대사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가야연맹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가야연맹은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수로 왕 설화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김수로 왕을 토대로 한 금관가야가 이 가야연맹을 주도했는데요. 지금 현재 김해 지역입니다. 5세기 이후에는 세력이 축소되었던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현재 경상남도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연맹을 이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국과 가야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야를 한번 보시는데요. 가야가 전기 가야는 김해에 있던 금관가야, 그리고 후기 가야는 고령에 있던 대가야가 주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가야에서 만들어졌던 철제 갑옷인데요. 우리 가야가 굉장히 작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더 큰 나라를 알고 있는 신라를 공격해서 여러 성을 빼앗는 그런 강대국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런 철제 갑옷 등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김해 지역에는 철광석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철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쌓았고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교과서 13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런 기록들은 수능에도 잘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인데요. 뭐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류부 이런 집단이 있다. 사자, 조의, 선인이 있다. 그리고 범죄자가 있으면 회의에서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법이 엄격했다. 이런 부분도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제도 정삼회의가 있는데요. 어떤 암자에 올라가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신라의 화백회의입니다. 이 화백회의는 어떤 것을 보시면 딱 나오냐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과하지 못했다. 만장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이거 화백회의, 그러니까 이건 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삼국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